안녕하세요. 일러스트 알려주는 성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인쇄 후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가공이라는 것은 인쇄를 한 후에 하는 과정인데요. 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형압이나 에폭이나 박이나 이런 부분을 인쇄 후가공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후가공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귀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용어에 대한 부분을 처음 듣고 생소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접수할 때 많이 헷갈리시는 건데요. 우리가 귀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퉁이를 돌리는 걸 귀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귀돌이 같은 경우는 인쇄물을 재단했을 때 내 모서리가 각이 진 것이 아니라 모서리를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해주는 과정인데요. 원하는 부분만 모퉁이를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인쇄 업체마다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누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누름선은 우리가 오시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옷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. 오시선은 누름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오시선인 경우는 종이가 두꺼운 경우에 우리가 종이를 접어보면 쉽게 접히지 않죠. 종이가 터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압력을 가해서 누름선을 넣어주는 거예요. 주로 봉투 뚜껑이나 그 다음에 청첩장, 초대장 이런 부분들 있죠. 그리고 쿠폰에 보면은 반이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누름선을 넣어주지 않으면 접는 부분이 매우 힘들겠죠. 그럴 때 후가공으로 누름선을 놓으셔야만 쉽게 접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. 세 번째는 절치선 또는 미싱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음질처럼 쭉 칼집을 넣어주는 건데요. 이런 경우는 티켓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겠죠. 뜯어서 줄 때.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미싱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 번째는 구멍내기 타공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는 상표나 라벨 등에서 구멍을 뚫어서 그 부분에 고리를 꿰어서 사용하는 부분들 많이 보셨죠? 이런 경우 타공이나 구멍내기라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번호 넣기, 넘버링입니다. 이 경우는 인쇄를 한 후에 인쇄 한 장 한 장 일련 번호 숫자를 입력해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여섯 번째는 박입니다. 우리가 박하면은 금박, 음박, 청박, 적박, 녹박, 먹박, 투명박, 홀로그램박 너무나 많은 박들이 있는데요. 박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요. 또 크기도 너무 가늘거나 너무나 작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을 하는 경우는 데이터를 접수할 때 먼저 데이터를 보내보고 또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크기에 대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고 데이터를 접수를 해야 합니다. 이 박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접수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 번째, 형압인데요. 형압은 어떤 특정 부분을 입체감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잖아요. 입체감이 튀어나오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열을 가해서 입체감을 주는 효과라서 많은 분들이 형압을 사용을 하죠. 형압에는 양각이 있고 음각이 있습니다. 여덟 번째, 엠보라고 하는데요. 엠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형압과 엠보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엠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윗부분이 오돌토돌하죠. 인쇄물에 송진가루 용액을 덮어 씌운 다음에 열 처리를 하여서 그 부분을 돌출하게 하는 인쇄입니다. 그리고 투명 엠보나 먹 엠보, 칼라 엠보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. 이 부분도 모든 업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접수할 때 꼭 확인을 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. 금박, 형압, 엠보식 부분은 데이터를 접수하는 방법이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접수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접수를 해야 접수가 되는지 그 방법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홉 번째, 점자 가공입니다. 점자 가공은 6개의 점으로 63개의 조합을 통하여 자음과 모음을 풀어 쓰는 방식으로 표기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이죠. 이 부분은 명암을 완성을 하고 전용 점자 기계에서 압을 가해 형압 방식으로 점자 명암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.
10번째는 도무송인데요. 도무송에는 단순한 도무송부터 해서 복잡한 도무송까지 할 수 있는데, 우리가 흔히 단순한 도무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나 삼각형, 그 다음에 라운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단순형이고요.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는 하트 모양이나 별 모양,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건 사물, 동물, 캐릭터,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복잡한 도무송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은 형태에 따라서 도무송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요. 꼭 데이터를 접수하고 비용을 확인한 다음에 인쇄를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인쇄 후가공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. 인쇄소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업체가 있고 안 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접수할 때 꼭 확인을 하시고요. 그리고 데이터를 접수할 때 어떤 식으로 접수해야 되는 가이드도 조금씩 다릅니다. 하지만 모든 업체가 인쇄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. 오늘 후가공 옵션은 명함뿐만 아니라 카탈로그나 리플렛에 적용하는 모든 공정이기 때문에요.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렸던 후가공 옵션 중에 박이나 형압, 엠보 부분은 어떻게 작업을 데이터를 접수해야 하는지 그 접수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